안녕하세요. 집으로 쉬워의 신백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여러 가지 마스크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있는 마스크의 기능만으로는 좀 약간 부족한 면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는 그냥 단축키로 좀 등록을 한 것도 있고요.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또 몇 가지들은 제가 몇 가지 그 기능들을 조합해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그 매크로를 다시 또 마스크로, 아니 그 단축키로 또 등록을 하는 그런 뭐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거를 같이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면 뭐 그로우 마스크, 슈링크 마스크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구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게요. 여기서 마스크가 이렇게 영역이 됐다. 그럼 마스크 영역을 이 상태에서 조금씩 더 벌리고 싶다. 그럴 때 그로우 마스크, 이게 슈링크 마스크, 그리고 이 마스크의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지금 마스크 영역이죠. 이쪽이 바깥쪽인데 바깥쪽으로 페더 몰라요? 네, 페더. 그리고 안쪽으로 페더를 주는 기능도 있어요. 그거를 단축키로 다 등록해서 바깥쪽으로 페더 다시 돌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쪽으로 페더. 이런 식으로 좀 더 마스크 영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일 이 부분만 보고 있다고 쳐보죠. 이 부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 여기 경계 부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쪽을 좀 수정하고 싶다. 이게 움직이다 보면 같이 움직여 버리잖아요. 이쪽 여기 바깥쪽은 끝에 경계 부분은 안 건드리고 싶은데 이 경계 부분이 자꾸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경계 부분만 마스킹을 하는 방법 됐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바깥쪽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쪽만 제가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뭐 또 다른 거가 또 있는데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약간 구미가 당기시면 한번 봐보세요.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고 쉽고 편하게 그 작업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세팅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때는 구를 새로 만들어서 보여줄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툴에서 이쪽 천천히 간 다음에 스피어 3D 선택하시고요. 자, 처음에 만든 3D 스피어는 얘는 이제 프라이미티브 오브젝트죠.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에서 지금 바로 스컬팅을 할 수가 없어요. 기능들도 다 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메이크 폴리 메쉬 3D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제 기본 도형인 상태에서 끝에가 이렇게 막 몰리는 형태로 되는데 이거를 다시 또 다이나메시를 줘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면을 좀 나눠주는 게 기본 세팅이죠.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매번 하기가 귀찮아서 뭐 이것도 그렇고요. 밑에 이 처음에 켰을 때 플로우도 무조건 켜지게 해주고 플로우 켜지면 처음에 원래 색이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처음에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색도 꺼주고 이런 기본적으로 처음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는 단축키로 그 매크로로 만들어서 단축키로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금 전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그로우 마스크, 마스크 바깥쪽으로 페더를 주는 기능이죠.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에요. 그거를 그냥 단축키만 등록한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 마스크를 한 군데 해보죠. 이 정도 마스크를 해주고 나서 여기에 내려보시면 마스킹에 보시면 그로우 마스크와 슈링크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로우 마스크를 누르면 마스크가 이렇게 영역이 바깥쪽으로 페더를 먹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기능입니다. 그리고 또 슈링크 마스크를 눌러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매번 이 마스킹으로 찾아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불편하단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지브러쉬를 작업할 때 서브 툴을 이쪽 오른쪽에 그냥 항상 켜놓은 상태에서 계속 여기서 작업을 하는 게 좋거든요. 봐봐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마스크를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페더를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려서 마스크가 어디 있나 찾아봐야 되죠. 우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마스킹 찾고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가요. 그럼 다시 또 위로 올려서 여기에 그로우 마스크를 눌러줘야 된단 말이죠. 다 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브 툴 봐야지. 그럼 또 서브 툴 키고 이 작업을 한두 번 하면 모르겠는데 작업하는 내내 50번, 60번, 100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좀 더 작업이 집중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다 가급적이면 이 서브 툴을 벗어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거면 저는 단축키나 매크로를 만들어서 등록을 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단축키 등록을 한 번에 4개를 할 거예요. 우선 2개부터 해보죠. 그 바깥쪽, 안쪽,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마스킹 가셔서 그로우 마스크와 슈링크 마스크 이거를 단축키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를 뭘로 했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는 바깥쪽, 왼쪽 화살표는 안쪽을 의미하는데요.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지금 여기 이쪽을 잘 봐보세요.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프레스 애니 키 컨비네이션 2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지금 너가 컨트롤 알트 누르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부터는 네가 지금부터는 누르는 키가 단축키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컨트롤 알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저 키가 글자가 뜨죠. 저럴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로우 마스크 옆에 이제 팝업 창이 떠 있죠. 거기에 컨트롤 라이트 어로우라고 돼 있죠. 그거와 똑같이 슈링크 마스크도 컨트롤 알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왼쪽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오른쪽, 컨트롤 누르고 왼쪽, 왼쪽 이렇게 하면 마스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페더가 먹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뭐로 해볼 거냐면 마스크 영역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한번 써볼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브러시에는 마스크 영역을 한 픽셀씩 면 하나씩 확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크로라는 걸 이제 활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이게 확장이 되는 거냐면 그로우 마스크로 한번 페더를 바깥쪽으로 준 다음에 샤픈 마스크를 한번 주면 이게 한 픽셀씩 늘어나는 기능이거든요. 그로우 마스크 샤픈, 그로우 마스크 샤픈. 내가 계속 한 픽셀씩 늘리고 싶을 때 이걸 계속 누르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등록합니다. 자, 우선은 매크로를 눌러주시고요. 매크로에서 뉴 매크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매크로가 바로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일련된 과정의 행위들을 하나의 기능으로 다시 묶어주는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로우 마스크와 샤픈 마스크를 하나씩 누르는 거를 하나의 기능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은 마스킹이 돼 있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야 마스크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로우 마스크가 돼야 될 테니까요.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매크로, 뉴 매크로. 그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로 하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통 아니오로 합니다. 처음에 아니오로 눌러주시고요. 지금부터 바로 리코딩이 액티베이트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로우 마스크 한번 눌러주고 샤프 마스크 한번 눌러주고 끝났죠. 그러면 매크로 눌러서 엔드 매크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 두 개 누른 이 기능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브러시 설치한 폴더 거기에 G스타트업의 매크로에 미스크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은 저 같은 경우는 마스크 플러스라고 했어요. 한 칸 띄고. 그럼 이제 마스크가 확장된다라는 뜻이겠죠. 예, 뭐 너무 길게 쓰면 안 좋은 게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나요. 버튼 길이도. 그렇기 때문에 길이를 너무 길게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게 좋고요. 저는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마스크 플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저장.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크로에 가서 이게 쭉 내려보면 여기 마스크 플러스라고 있죠. 예, 이 기능입니다. 지금은 이 기능에 아무런 단축키가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럼 제가 등록을 시켜 볼게요. 컨트롤 알트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한 칸씩 확장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또 이번엔 슈링크 마스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매크로, 뉴 매크로, 아니요. 그 다음에 슈링크 마스크, 샤프 마스크 한 번씩 눌러주고 다시 매크로, 엔드 매크로. 그 다음에 마스크 마이너스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그리고 저장.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등록을 해야겠죠. 매크로 여기 내려보시면 이게 처음에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매크로스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마이너스를 찾아봐야겠죠. 마스크 마이너스 있죠. 컨트롤 알트 클릭. 그 다음에 왼쪽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이렇게 마스크 영역을 바로바로 움직여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나 여기서 페더 먹이고 싶은데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오른쪽 컨트롤도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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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쉽게 내가 마스크 영역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 또 다른 거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했네요. 벌써 한 번에 4개가 다 됐습니다. 이거는 모두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하이드 PT라는 게 있어요. 하이드 PT 역시 기본 기능인데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마스크 영역을 잡았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겠네요. 여기서 직접 그릴게요. 마스크 영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마스크 영역을 뺀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감춰주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비지빌리티 있습니다. 비지빌리티 내려보시면 하이드 PT 얘를 누르면 마스크한 영역을 뺀 나머지를 감추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좀 자주 쓸 것 같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 볼까요?
작업을 하다가 나 지금 이 사람 손만 좀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은데 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렇게 자꾸 허벅지가 가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마스크 영역을 라쏘로 간단하게 빠르게 잡은 다음에 뭐 영역도 이제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에서 어디만큼 잡을지를 영역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이드 PT 하면 이 부분만 빠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시메트리 모드에서 같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영역이 같이 먹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된 거고요. 시메트리 모드 끄고 얘만 한 다음에 하면 이렇게만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능이 꽤 괜찮아 보이니까 한번 우리 등록을 해보도록 합시다. 하이드 PT죠. 컨트롤 알트 클릭. 그 다음에 저는 얘의 단축키를 뭘로 했냐면 컨트롤 시프트 H로 했어요. 왜냐하면 컨트롤 H는 하이드 마스크거든요. 하이드 마스크는 뭐냐면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마스크를 잡았을 때 제가 이제 스컬팅을 하는데 이 마스크 영역이 검은 게 보기 싫단 말이죠. 그거를 감출 때 쓰는 게 컨트롤 H입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H로 해놨어요. 네, 그럼 이것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 경계를 마스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 마스킹 그룹, 마스킹 보더, 이것도 매크로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만일 이 부분이 있다고 쳐보죠. 이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끝부분은 안 건드리고 이 안쪽만 내가 스컬팅하고 싶어요. 내가 근육을 막 스컬팅하고 싶은데 이 경계는 안 건드리고 싶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근육을 막 스컬팅하면 어떻게 돼요? 이 밖에도 같이 이렇게 움직여 버리죠. 그래서 형태가 변해버려요. 이렇게 난 그건 싫은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 끝부분을 마스킹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식이죠. 그룹 마스킹 보더. 그러면 이 부분은 끝에 부분은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먹게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실 수가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원래 기능 중에 이게 있어요. 여기 마스킹 쪽에 가보시면 마스킹 피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더만 켜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현재 그 규칙에 의해서 마스킹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보더라는 거는 이 오브젝트가 뚫린 부분의 외곽 라인 부분, 이 끝부분 쪽을 보더라고 부르거든요. 지브러시에서는. 그래서 이 끝부분만 보더에 마스킹을 하겠다라는 게 마스크 바이 피처 누르면 이렇게 보더에만 마스킹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기능이냐면 이게 그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룹은 뭐냐면 각 폴리 그룹의 경계 부분에 마스킹을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보더를 끄고 그룹을 켜고 마스킹 보더를 해주면 이렇게 이제 경계만 마스킹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이게 뭐 어디다 써야 될지는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쓰다 보면 이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이따가 그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기능이 근데 매번 얘네들이 막 다 체크가 됐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하나만 체크돼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매번 이걸 마스킹을 또 열어서 다 끄고 보더만 켜고 마스크 바이 피처를 눌러주고 그게 꽤 불편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크로를 쓸 때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매크로라는 거는 내가 딱 매크로를 녹화하기 시작한 후부터 내린 명령만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게 다 켜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안 켜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매크로를 시작하고 보더 키고 마스크 바이 피처만 누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룹과 크리즈를 끄라는 명령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보더, 그룹, 크리즈를 모두 한 번씩 꺼주고 그 다음에 보더를 다시 키는 걸로. 왜냐하면 보더가 꺼져 있을 땐 켜야 되니까 그렇게 명령을 내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룹과 크리즈가 모두 켜져 있게 해놓고요. 그 상태에서 매크로에 뉴 매크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니요 해주시고 이제 매크로가 리코딩 되고 있습니다. 보더, 그룹, 크리즈 모두 꺼주신 다음에 보더만 키시고 마스크 바이 피처 눌러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이제 매크로 기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매크로 그 다음에 엔드 매크로로 매크로를 끝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마스키드 보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스킹 보더라고 했네요. 마스킹 보더. 전 마스킹 보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거와 똑같이
모두 다 끄고 그룹만 키고 마스크 바이 피처를 누르는 거를 마스킹 그룹이라고 했어요. 이 두 개가 꽤 유용하기 때문에 크리즈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도 쓰실 수 있는 분은 뭐 마스킹 크리즈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얘네들의 단축키를 전 뭘로 했냐면 컨트롤 B와 컨트롤 G로 했습니다. 그러면 꽤 편해요. 이제 등록하는 방법은 안 알려드려도 되겠죠. 여기서 마스킹의 그룹 컨트롤 알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G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럼 이렇게 갖다 대면 컨트롤 G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마스킹 보더 얘는 컨트롤 B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업을 뭔가를 할 수가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너무 팍팍 죽네요. 좀 약간 이렇게 죽여놓고, 만약 여기다가 내가 이게 이만큼의 주머니를 하나 만들고 싶다. 옷주머니를 만들고 싶으면 우선 좀 면이 없어 보니까 면을 더 만들게요. 면을 좀 이렇게 많이 놔뒀습니다. 이제 디바이드 단계는 없앴죠.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만들까요? 이 정도에서 제가 이 부분에 이 주머니를 만들 거예요. 그럼 주머니를 만들 거면 라sso 툴로 간단하게 이렇게 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일단 아직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줬지만 얘네를 지금 따로 뗐습니다. 이거를 지금 복제했어요. 다른 서브 툴로. 이것도 매크로로 만든 거예요. 아이고, 이거 많이 실수하죠. 이거 이쪽이 아니라 이쪽만 복귀한 다음에 저기는 지워버려야겠죠. 델 히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삐뚤빼뚤하죠. 그럼 우선은 부드럽게 해주겠습니다. 부드럽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보시면 인플레이트를 좀 약간 늘어나게 바깥으로 튀어나게 해줄게요. 인플레이트를 하면 안 되겠다. 인플레이트를 안 하고 그냥 바깥쪽으로 움직여 놓겠습니다. 여기서 이쪽 옷 쪽에서 할 거 그랬나? 옷을 일단 끌게요. 여기를 다 끄고 얘랑 몸만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상태죠. 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제가 앞으로 빼겠습니다. 살짝만 앞으로 빼서 이렇게 놔두고 얘를 부드럽게 해줬어요. 부드럽게 해준 상태에서 이제 이 바깥쪽만 좀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컨트롤 B 누르면 끝에가 마스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번이래. 이게 무브 툴로 하신 다음에 Alt 누르고 클릭 들어가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만 튀어나올 게 아니라 이쪽도 위에도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마스킹 보도한 상태에서 이 부분만 마스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튀어나올 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잡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데 지금 여기가 마스크가 너무 확 잡혀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되죠. 그럼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게 하고 싶다. 그럼 마스크 영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쪽 방향으로 조금씩 부드럽게 블러를 줘야겠죠.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마스킹 보도 해준 다음에 이번에 이쪽 가운데만 좀 더 튀어나게 해주겠다. 그럼 이렇게 다시 마스크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좀 약간 마스크 사이즈 좀 작게 해준 다음에 여기 이렇게 크게 키워주면 되겠죠. 여기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메트리를 안 하고 있죠. 왜 그랬지?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풀고 난 다음에 여기 약간 좀 스무스를 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여기를 부드럽게 좀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그 마스크 바이 피처 중에 그룹을 마스킹 하는 거는 어떨 때 쓰이냐? 뭐 이럴 때도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어떨까요? 여기서 말고 딴 데서 보여줄게요. 새로운 구가 하나 있다고 칩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제가 이렇게 영역을 잡았어요. 영역 잡고 이거 아시죠? 여기서 컨트롤 W 누르면 마스크한 영역이 폴리그룹으로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그대로 이렇게 먹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 씌워버린데 난 이 부분은 안 먹게 마스크를 주고 싶다. 그럼 브러쉬에 여기 내려 보시면
오토 마스킹 있죠. 오토 마스킹 마스크 바이 폴리 그룹을 100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찍은 폴리 그룹 기준에만 마스크가 먹게 돼요.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브러쉬도 다 똑같이 그렇게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W 그럼 이렇게 식으로 되죠. 또 컨트롤 누르고 이만큼 영역도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W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3개 영역을 잡고 얘네들만 여기서 영역을 마스크로 잡을 겁니다. 컨트롤 G 누르면 이 부분만 마스크가 잡히겠죠? 그러면 영역을 좀 더 넓혀 볼까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 다음에 얘네들만 한번 떼볼게요. 컨트롤, 이거는 좀 이따 저희가 같이 등록을 할 건데 컨트롤 J로 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남게 되죠? 그럼 이거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면이 너무 좀 많다. 그럼 면 같은 경우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지리 메셔 같은 걸로 킵 그룹 켜주고 스무스 그룹 한 0.5 정도로 놔주고 폴리 카운트는 한 0.3 정도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리 메셔 0.3은 좀 적네요. 그럼 양 0.5 정도로 할게요. 0.5로 하고 지리 메셔.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토폴로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뭐 그런 거 줄 수가 있겠죠. 토폴로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두께 주는 거 하면 좋죠. 그래서 여기서 패널롭스 같은 경우 뭐 더블 키고 시퀀스 좀 주고 그 다음에 폴리시는 보통 안 주죠. 그 다음에 베벨 주면 이런 식으로 베벨도 들어가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좀 이제 디바이드 주면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디바이드도 먹게 되고요. 이렇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르게 먹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 처음에 패널 룹스를 줄 때 얘네가 서로 다른 폴리그룹 돼 있기 때문에 각각이 따로따로 두께가 먹어요. 그래서 구분이 된 거고요. 이거를 컨트롤 W 눌러서 하나의 폴리그룹 만든 다음에 패널 룹스를 주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룹스 주면 그대로 깔끔하게 먹죠. 컨트롤 DD 누르면 이렇게 부드럽게 됩니다. 나 여기 끝헤드 그 끝에를 디바이드 줄 때 얘네가 좀 여기 경계가 딱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것도 있죠. 크리즈 중에 클리즈 PG 눌러주면 각각의 PG는 폴리그룹을 얘기하죠. 폴리그룹의 경계에 크리즈 라인이 생성돼요. 그래서 크리즈 라인이 생성되면 뭐가 좋냐면 디바이드를 할 때 크리즈 라인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를 연산을 안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각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면도 이렇게 각을 살리면서도 만들고 폴리곤이 제일 적은 상태의 면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마스킹 보더, 마스킹 그룹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그냥 말없이 보여드렸던 듀플리케이트 마스크, 이게 이제 마스크한 영역을 다른 서브 툴로 복제하는 기능이고요. 이걸 단축키는 전 컨트롤 J로 했어요. 왜 컨트롤 J로 했냐면 약간 포토샵 단축키랑 좀 비슷하게 하면 좀 더 연관성도 있고 외우기도 쉬울 것 같아서 어떤 영역을 잡고 다른 레이어로 복사할 때 그 포토샵에도 비슷한 기능이 컨트롤 J라는 기능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올리면서 컨트롤 J로 했습니다. 그리고 델 마스키든 뭐냐면 마스크한 영역을 그 영역만 폴리곤을 삭제하고 싶을 때 이것도 원래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크로로 만든 다음에 컨트롤 X라는 기능으로 저는 단축키로 등록을 해놨어요. 한번 델 마스크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델 마스키드를 하려면 우선 마스크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 영역에서 이제 그 잡은 상태에서 델 로어를 한번 해주고 마스크 영역을 뒤집어주고 뒤집힌 부분에 다시 이제 마스크 영역을 뒤집었으니까 마스크한 영역이 다시 마스크가 안 되죠. 이때 하이드 PT를 하면 그 부분만 사라지게 됩니다. 마스크 한 영역이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마스크 한 영역이 뒤집히고 그럼 마스크가 안 되고 그 마스크 안 된 영역이 하이드 PT로 인해서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델 히든으로 없애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그 매크로를 등록하기 전에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녹화를 해놓는 게 좋아요. 아니면 헷갈리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델로어는 왜 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델로어는 왜 했냐면 만일 여러분들 중에 디바이드를 올리면서 작업을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디바이드가 3단계다. 그럼 이 3단계 상태에서도 먹으려면 델로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전에 있던 정보를 모두 없애버리는 거죠. 디바이드 정보를.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분만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디바이드를 올리는 순간부터는 면이 개수가 바뀌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델로어를 하면 제일 낮은 디바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 면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로어를 중간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영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컨트롤 X 눌러서 없애면 이만큼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워진 거예요. 지워지고 어떻게 됐어요? 디바이드 3단계의 정보가 디바이드 1단계로 바뀌어 버렸죠. 이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디바이드가 있는 상태에서 지우는 건 별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처음에 그 다이나메시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선 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먼저 마스크 영역을 하나 잡아야겠죠. 이번에는 뭐로 해볼까요? 뭐 이렇게 잡아볼까요? 약간 V자를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매크로, 뉴 매크로, 아니요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델 로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실수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는 디바이드를 안 줬잖아요. 그러면 서브트랙 가서 델 로어를 실행시키려고 하더라도 가보면 지오메트리 어디냐? 지오메트리 가보면 델 로어가 활성화가 안 돼서 기능을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크로에서 엔드 매크로를 꺼줍니다. 저장 안 하면 돼요. 다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 좀 약간 하다가 이 기능이 이럴 때 안 켜져서 미리 이걸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몇 번 시행착오로 겪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디바이드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마스크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델 로어가 뜨죠. 그러면 다시 매크로, 뉴 매크로, 그 다음에 아니요. 첫 번째는 툴 지오메트리의 델 로어입니다. 델 로어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스킹의 인버스예요. 그러면 밑에 내려서 마스킹의 인버스 있죠. 그럼 뒤집히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하이드 PT, 비지빌리티 하이드 PT죠. 보이는 것을 다시 하이드 시킵니다. 마스크 안 된 영역을 하이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비지빌리티 어디냐, 이런 식으로 오래 걸린단 말이죠. 여기서 하이드 PT, 그러면 이렇게 또 사라지게 되죠. 이제는 뭐 하면 돼요? 델 히든만 하시면 되겠죠. 지오메트리에 여기 있나요? 모디파이 토폴로지 있나요? 모디파이 토폴로지에 델 히든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델 히든까지. 그러면 이제 얘를 매크로, 엔드 매크로 그래놓고 저는 이미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테스트로 그냥 적어볼게요. AAA. 지금은 여러분들 AA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 델 마스키드라고 해주시면 좋겠죠.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해주면 좋고요. 전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해봤어요. 혹시 실수했나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만큼 영역을 잡은 다음에 매크로 AAA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디바이드 단계도 다시 올려서 해보죠. 새로 하나 만들어주고 디바이드 단계를 올린 상태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잡은 다음에 지금 디바이드 2단계예요. 여기서 매크로 AAA 그러면 디바이드 단계가 사라지면서 여기가 지워지는 걸 보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고 나면 이런 의문이 남을 거예요. 뭐야 이거 막 다 뜯겨 나갔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마스크라는 거는 그 점과 면을 잡는 건데 정확히 얘기하면 점만 잡는 건데요. 하여튼 현재 폴리곤 안에서 잡는 거거든요. 영역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이 부드럽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폴리곤이 지금 보시면 다 바둑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바둑판으로 되어 있는 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중간이 부드럽게 되려면 면의 형태가 변하거나 면의 개수가 추가가 돼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마스크라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뜯겨 나갑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당연히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 그 자주 사용하시는 거 있죠. 디포메이션인가? 디포메이션에 가보시면 여기에 폴리시 바이 피처라고 있죠. 폴리시 바이 피처를 얘를 체크를 풀어주시고 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올려주면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이 뭐예요? 또 밖에도 줄어들게 되죠. 밖에도 줄어들게 되고 난 여기만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그럼 이때 또 쓰는 게 바로 마스크 보더입니다. 컨트롤 B 눌러서 끝에 부분에 보더 부분에 마스크를 주고 그 다음에 영역 살짝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해주고 반전시켜요. 그럼 이 부분만 이제 마스크 바이 피처와 이렇게 먹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마스크 바이 피처 같은 경우도 풀고 얘를 100까지 주는 게 좀 많이 쓰이잖아요. 매번 이거 풀고 이거 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폴리시 피처 100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그렇게 만드시면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다음 기능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얘는 지우고 듀플리케이트 마스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크한 영역을 다른 서브 툴로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우선 이것도 마스크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녹화를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툴 서브 툴에 가서 먼저 복제를 합니다. 오브젝트를 복제해주고 서브 툴 자체를 복제하는 거죠. 서브 툴을 복제하고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스크한 영역을 우리가 딱 떼서 복제하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만 전체를 복제한 다음에 마스크한 나머지 영역을 다시 가리고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또 한 번 중간에 들어간 게 뭐냐면 이번에는 델 로어, 델 하이어를 한 번씩 다 실행시키는 걸로 해놨죠. 그래서 원래는 보통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나 이 부분 영역을 떼서 쓰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누르면 이렇게 떼지거든요. 떼지는데 이제 디바이드 정보가 살아있는 애한테서도 생폴리곤을 뜯어낼 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델 로어와 델 하이어를 중간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구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저는 너무 많이 만들었으니까 리셋을 한번 시켜주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도 우리 실수 한번 했었으니까 이제 실수하면 안 되겠죠. 디바이드를 2단계 줄게요. 디바이드 3으로 가고 디바이드를 2단계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델 로어, 델 하이어를 한 번씩 써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어야겠죠. 디바이드 단계가. 여기에서 마스크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등록을 하면 돼요. 매크로, 뉴 매크로.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브 툴에 듀플리케이트. 서브 툴에 가서 내려서 듀플리케이트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현재의 서브 툴을 그대로 하나를 복제를 해주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나머지를 지워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놓는 게 델 로어, 델 하이어 한 번씩 실행이죠. 그러면 여기 내려서 지오메트리에 다시 올려서 델 로어 한 번 실행, 델 하이어 한 번 실행. 그러면 생폴리곤으로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이드 PT, 비지빌리티에 하이드 PT. 그럼 지워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지오메트리에 가서 모디파이 토폴로지의 델 히든,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보여줬던 듀플리케이트 마스크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꺼야겠죠. 매크로에 엔드 매크로. 그리고 이번에는 BBB로 해볼게요. BBB.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자, 여기서 제가 별을 한번 떼볼까요? 마스크에서 제가 알파 별로 해놓고 얘를 드래그 렉트로 해서 별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죠. 포커 시프트 0으로 마이너스 100으로 해주시고 그리면 이렇게 별이 나오죠. 자, 이 별을 나는 떼고 싶다. 컨트롤 J. 어때요? 괜찮죠? 기존에 있는 것들도 그대로 살려놓고 추가로 떼어주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너무 찌글찌글하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B 눌러서 한 번 정도 확장해주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뒤집습니다. 그리고 폴리시 바이 피처 해주면 다른 이 마스크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끝에 부분만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별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말을 또 천천히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말을 못 알아듣겠으면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좀 더 재밌고 어떤 유익한 기능들이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자리를 빌어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